23학년도 2학기 기말고사 동백고 2학년 수학 2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지금 요놈의 정적분을 계산하는 건데요. 물론 각각 계산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얘는 지금 마이너스 2부터 2까지고 1부터 2까지고 요 안쪽에 들어간 함수가 같은 함수죠. 그럼 사실상 생각을 좀 해보세요. 얘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적분하는 건데 얘가 1부터 2까지 적분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빼버리면은 사실상 어디부터 어디까지 적분한 것만 남아요? 마이너스 2부터 1까지만 적분한 게 남겠죠. 그래서 내가 이 밑줄 친 요 부분은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요 함수를 적분한 거랑 똑같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얘를 계산해 주시면 요거 부정적분 구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요렇게 쓰시고 먼저 1을 좀 넣어봅시다. 1 넣어보면은 요렇게 하나 나오고요. 마이너스 1을 넣어보면은 마이너스 3분의 8 플러스 10이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계산해 주시면 요렇게 쓸 수 있고요. 얘랑 얘랑 계산하면 3인 거 보이시죠? 요거까지 고려하면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10을 더했으니까 마이너스 10이다. 정답은 4번이다. 이렇게 나올 거고요. 넘어가면 2번입니다. 지금 접선의 기울기가 얘라고 나와 있으니까 도함수를 지금 알려준 겁니다. 근데 문제 보면 알겠지만 곡선이 1,4를 지난다? 그럼 F1은 4다, 이런 뜻이고, F1을 구해달라 그랬으니까 이거를 부정적분하라는 거구나. 그럼 얘를 부정적분해 주시면 fx를 구할 수 있고, 요거 부정적분해 주는 겁니다. 어떻게 되는 거야? 3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c가 붙는 건데 1 넣었을 때 무조건 4가 나오셔야 돼. 그럼 여기다가 1을 좀 넣어보세요. 그럼 c 플러스 1이 될 거고, c 값은 3이란 걸 쉽게 알 수 있겠죠. 그럼 여기 지우고 제가 3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2만 대입하시면 정답이니까 2를 대입해 주시면 12 마이너스 4 더하기 3 이렇게 나오니까 정답은 11이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넘어가면 3번입니다. 지금 요놈이랑 x축으로 둘러싸져 있는 도형의 넓이가 2분의 9라고 써 있으니까 그래프를 좀 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x로 묶어주시면 0,0이랑 a, 0을 지난다는 걸 알 수 있죠. a는 양수라 그랬으니까 오른쪽에 있을 거고, 그 다음 최고차 함계수가 음수입니다. 얼마죠 정확히? 마이너스 1이죠. 그랬을 때 이 둘러싸져 있는 면적이란 건 여기를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공식을 알고 있는 것 같아. 2차 함수니까 6분의 간격이 지금 a죠. 그거의 세제곱, 최고차 함계수가 마이너스 1인데 절대값 곱하니까 1 곱할 건데 의미 없으니까 안 쓸게요. 얘가 2분의 9예요. 그럼 a 3승이라는 거는 6을 곱해주시면 27이고 a 값은 어렵지 않게 3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넘어갑니다. 4번이에요 여러분들. 직선 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어떤 운전자가, 여기가 정지신호라고 합시다. 여기가 정지신호. 그리고 어떤 운전자가 이렇게 있는 건데 요 거리가 지금 몇이 된 거냐면 50m라고 지금 문제에 써 있는 겁니다. 운전을 할 때 50m 앞에서 정지신호를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았다. 그랬을 때 브레이크를 딱 밟으면 바로 멈추는 거 아니라 그랬죠 여러분들. 끼익 해서 멈출 텐데 문제에서 그 달린 거리가 얘입니다 라고 써 있어요. 그때 이 정지선을 넘지 않고 멈추기 위한 양수 C의 최소값을 구하라 그랬는데, 여러분들 끼익 해서 멈추려면 일단 속도가 몇 돼야 돼? 속도가 0이 될 때예요. 속도는 요 위치를 미분하면 된다 그랬죠? 그 위치 미분하면 x 프라임, 이게 속도입니다. 20-2ct가 되는 거고, 속도가 지금 0이 되는 걸 찾는 거니까 t 값이 몇일 때냐면 c분의 10일 때예요. 맞죠? 넘긴 다음에 2c로 나누니까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c분의 10이 됐을 때, 시간이 이렇게 됐을 때 딱 멈춘다는 얘기야. 근데 멈췄을 때 그 거리는 누가 알려주는 거야? 얘가 알려주는 거지. 그럼 여기다가 그 거리를 알고 싶으면 c분의 10을 대입을 해주셔야 되겠죠. 대입을 좀 빨간색으로 좀 해볼게요. 해주시면은 c분의 200 되겠죠? 여기다가 c분의 10 넣었으니까 마이너스, 여기다가 c분의 10을 넣으시면 c분의 100이 나와서 계산하시면 요렇게 나오겠네. 그러니까 요 초일 때 그 움직인 거리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근데 이 움직인 거리가 요 50m를 넘어버리면 정지신호를 넘었겠죠?
근데 정지 신호를 넘지 말라 그랬으니까 요 C분의 100이라는 것이 몇 미터보다는 50미터보다는 더 작아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얘가 지금 C분의 100이어야 된다는 얘기야. 요 움직인 거리가. 이해될까 이거 내 말? 그럼 C분의 100이랑 50이랑 비교했을 때 얘가 더 작거나 같아야 된다. 그러면은 요렇게 C 곱하시고 나눠주시면은 결론적으로 C는 2 이상이 되는 거고요. 최소값은 2가 되는 거겠죠. 요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면 5번이에요. 뭐 fx가 있고요. 다음 적분값을 구하라는 건데 이건 너무 쉽죠? 이거 적분하면 fx인데 거기다 1 넣고 마이너스 1 넣고 빼는 건데 1 넣으면 마3이고요. 마1 넣으면 1이기 때문에 마3에서 1을 빼시면 되는 거지. 그럼 이거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4가 나오니까 정답은 1번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거 이렇게 바꿀 줄 알겠지?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6번이에요. 원점을 출발해서 뭐 이렇게 6초 동안 움직이는 뭐 점 P가 있고 속도 그래프를 그려놨습니다. 요거에 좀 잘 체크해 놓고. 그럼 기억 볼게요. 출발한 후 움직이는 방향이 바뀔 때의 점 P의 위치는 2이다. 일단은 그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 얘기는 움직임의 방향이 바뀐다는 얘기는 속도의 부호 변화가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속도의 부호 변화가 일어난 지점은 3이죠. 그래서 t가 3일 때 위치가 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위치는 이렇게 구할 수도 있는 거죠. 위치라는 거는 초기 값이 얼마야? 초기 원래 있던데 원래부터 있던데 원점이니까 원점에서 위치 변화량을 더해도 위치입니다. 그럼 나는 3일 때의 위치를 알고 싶은 거니까 발음이 안 되냐? 3일 때의 위치를 알고 싶은 거니까 0부터 3까지의 위치 변화량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알아보셔야 돼. 근데 0부터 3까지의 위치 변화량은 속도의 정적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정적분하시면 이게 위치의 변화량이잖아. 근데 지금 0부터 3까지는 원래부터 양수네요. 그러면 그냥 요 면적이 요 정적분 값이랑 같을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요 면적을 지금부터 구해보겠습니다. 면적은요, 여기가 2분의 1이고요, 여기 1이고요, 여기 2분의 1인 거 아시죠? 그럼 면적이 총 얼마야? 2기 때문에 얘가 2가 나오고, 그렇다는 얘기는 3일 때 위치는 2가 맞다는 얘기겠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니은입니다. 1과 5일 때 점 P는 같은 위치에 있냐? 그 1일 때의 위치랑 5일 때의 위치를 좀 구해보시면 될 것 같아. 1일 때의 위치는 이렇게 써볼까요, 여러분들? 어디다 쓸까? 1일 때 위치는 내가 빨간색으로 쓸게요. 초기값 0에다가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속도를 정적분한 거. 이게 1일 때의 위치가 되는 거고, 만약에 5일 때의 위치가 너네들이 궁금하면 이건 파란색으로 쓸게. 초기값 0에다가 인테그랄 0부터 5까지 속도의 정적분. 한마디로 위치 변화량을 더해주시면 될 것 같아. 이게 같은지를 확인하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두 개가 같으려면 뭐 0은 0이니까 사라지고 얘는 0부터 1이고 얘 0부터 5잖아. 그럼 이게 두 개 같으려면 1부터 4까지 VT, DT가 0이면 되겠죠. 그럼 나는 지금부터 1부터 4까지 정적분, 속도의 정적분이 0인지를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지금 내 말? 그럼 4라는 거는 지금 1부터 5까지 지금 5라는 건 여기 있고, 이거 색깔이 왜 이래? 4 여기 있고. 그럼 지금 요 면적, 정확히는 정적분이 얼마인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요 면적이랑 같죠? 그럼 당연히 정적분 값은 몇 나와야 돼? 0 나와야 되지. 얘는 플러스로 나올 거고, 얘는 마이너스로 나올 테니까. 그러면 얘가 같다는 얘기는, 다시 혹시나 이해 못했을까봐, 이 두 개가 같다는 얘기는, 인테그랄 1부터 5까지 VT, DT가 0이라는 얘기인데 내가 실제로 1부터 5까지 정적분을 확인해 보니까 얘랑 면적은 똑같은데 얘는 플러스로 얘는 마이너스로 나오니까 상쇄돼서 0이 나오는 게 맞더라. 니은은 맞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내 말 이해할까요 여러분들? 디귿입니다 여러분들. 디귿은 1부터 5까지 움직인 거리는 누구의 정적분이야? 속력이지? 속도가 아니고 요 놈을 1부터 5까지 정적분하는 거고 사실상 넓이를 그대로 뱉어내란 얘기인 거니까 1부터 5까지 넓이를 그대로 쓰시면 될 것 같아. 근데 지금 요 넓이가 얼마예요? 2분의 3이죠?
그럼 얘도 2분의 3이잖아요. 그럼 총 넓이는 몇 나와야 되는 거야? 3이 나와야 되는 거라서 움직인 거리는 4가 아니고 3이다. 틀린 이야기가 되겠네요. 정답은 기억 니은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내가 높아심에 이거 이해를 못했을까봐 또 못했으면 이거 직접 너네들이 계산해봐도 돼. 0부터 1까지 요거 해볼게 한 번만. 0부터 1까지 이거 얼마야? 2분의 1이죠. 그래서 요 빨간색 값이 2분의 1이라고 한 거야. 얘가 2분의 1입니다. 이거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써놓게 작게. 그 다음에 0부터 5까지를 볼 건데 여기까지의 넓이를 보셔야 되는 건데 여기랑 여기가 내려가 있고 얘는 올라가 있으니까 여기는 상세가 되는 거고 남는 게 얘밖에 없으니까 얘도 2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얘도 2분의 1이고 얘도 2분의 1이니까 위치가 같다 이 얘기하는 거야. 근데 나는 그냥 미리 빼서 요 놈이 0이란 말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보기도 한 거지. 뭐 어쨌든 정답은 기억 니은입니다. 쉬운 문제들 너무 많이 얘기했네. 넘어갈게요. 넘어가면 7번입니다. 문제 읽어보면은 방정식이 있고요. 한 개의 양수인근과 서로 다른 두 개의 음수인근을 갖도록 해라. 그럼 일단은 그래프를 그리라는 건데 나 같으면 요렇게 그릴 것 같다고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고 요 그래프는 여러분들 바로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요렇게 생겼고요. 정확하게 여기가 0,0이고 변곡점이죠. 그 다음에 요 지점이 얼마야? 4x로 묶어보면은 루트 3이고 여기 마이너스 루트 3이다. 요렇게 나오겠네요. 요거 머리로 인수분해한 겁니다. 요건 많이 했으니까 할 수 있죠. 그 우리 비율관계 있었던 거 기억나지?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내 기억으로 마이너스 1이었던 것 같아. 어쨌든 요렇게 생긴 함수가 있는 건데 지금 얘랑 어떤 식으로 만나야 되냐면 양수인근과 한 개, 서로 다른 음수인근이 두 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y축이 이거잖아요. 그럼 요 왼쪽에서 두 개에서 만나고 요 오른쪽에서 하나에서 만나야 되기 때문에 금방 느껴지시겠지만 요런 점선을 잠깐만 그려놓을게요. 이 점선은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함수값이겠지. 잠깐만 구해놓도록 합시다. 8이에요. 그러면 우리 마이너스 k란 놈이 요렇게 지나가게 되면 이게 y축이니까 음근 둘, 양근 하나. 문제에서 원하는 조건을 만족하도록 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k라는 건 결국에 요 x축보단 커야 되니까 0보단 커야 되는 거고요. 요 점선보단 작아야 되니까 8보다 작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k값의 범위는 마8부터 0인데 요걸 만족하는 최대값은 당연히 0보다 살짝 작은 게 누구야?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최소값은 얼마야? 마이너스 7 되는 거 이해되시죠? 그럼 두 개를 곱해달라 그랬으므로 정답은 5번이다.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겠네요. 넘어가면은 8번입니다. F랑 G가 있고요. 지금 요 구간 내에서 이 식이 항상 성립한다고 합니다. 그럼 일단은 식을 써보도록 합시다. x 3승 더하기 3x 제곱 마이너스 k 3배 해주셔야 되겠죠? 요렇게 쓰시고요. 저 같으면은 요것만 왼쪽으로 넘기고 얘는 오른쪽으로 넘길게요. 그러니까 숫자랑 이 곡선이랑 완벽하게 좀 분리를 시키겠다 이 얘기지. 그럼 x 3승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9x다 이렇게 나오는 것 같고 그 다음 여기는 k 빼기 30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는 것 같아. 그럼 기본적으로 요 그래프랑 요 그래프를 그렸을 때 얘가 항상 아래쪽에 있다는 얘기야. 요 범위 내에서. 그럼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되죠. 이제부터 요거를 hx라는 이름으로 불러주겠습니다. 그럼 요 hx를 그려보시면 일단 미분해 주셔야 되겠죠?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맞죠? 그럼 지금 도함수가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는 원래 함수는 어떻게 생겼다는 얘기야?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3이다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죠. 그 다음 잠깐만 비율관계 생각해 봅니다. 이게 1대 1대 1이라서 여기가 지금 4잖아. 근데 실제로 두 칸이잖아. 그럼 한 칸당 2란 얘기죠? 여기가 몇이란 얘기야? 여기가 5란 얘기예요. 근데 우리 문제는 어디부터 어디까지만 그리래. 그치? 마이너스 1부터 4까지만 그리라 그랬으니까 실제로는 한 요정도? 요쯤에 한 4가 있지 않을까요?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요렇게 생겼단 얘기야.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요 친구를 내가 녹색으로 그렸을 때 k 빼기 30이라는 게
요 빨간색보다 항상 아래쪽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라고. 그 얘기는 무슨 말이야? 여기 나와 있는 요 점선보다 요 K 빼기 30이 더 아래쪽에 있으면 되겠죠. 그 요 점선은 누구예요? 3 넣었을 때 함수값이니까 여기다가 빠르게 3을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27이다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그럼 끝났네. 마이너스 27이랑 K 빼기 30이랑 비교하였을 때 K 빼기 30이 더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럼 정리하시면은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K는 3 이하가 되는 거고 자연수는 1, 2, 3 3개가 되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넘어가면 9번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속도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20분 후에 높이를 구해달라 그랬으니까 사실상 높이가 위치니까 위치를 구해달라는 얘기랑 똑같아요. 그럼 속도를 부정적분해 주셔야 되겠지? 그 위치 함수를 내가 빨간색으로 써보겠습니다. 요거 적분해 주시면 되죠. 이거 적분해 주시면은 4분의 3 t의 제곱 더하기 c 같은 게 붙는데 지면에서 출발했다는 얘기는 그 지면이 0이란 얘기니까 여기다 0 넣었을 때 0이 나온다는 얘기니까 뒤에다가 뭘 쓸 필요가 없습니다. 요 식은 0부터 10까지 유효한 식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적분해 주시면 되겠죠? 이거부터 적분할게요. 2분의 3 t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3 t의 제곱 그 다음 요거 적분하면 45t에다가 더하기 c를 달아줘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연속함수라 그랬던 거 기억나시죠? 그 얘기는 여기다가 10을 넣은 거랑 여기다가 10을 넣은 게 뭐 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당연히 같으셔야 된다는 얘기야. 계산이 조금 귀찮겠다. 그럼 10을 넣어주도록 합시다. 일단 10을 넣어주면은 4분의 300 10을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2분의 3에다가 10을 넣었으니까 이것도 300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 여기다 10을 넣었으니까 450 더하기 C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거 약분하시면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이거 넘어가시면 2분의 450은 450 더하기 C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C 값은 마이너스 2분의 450이겠네.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그럼 C 값이 마이너스 2분의 450이야. 그럼 문제에서 뭐 구하래? 20분에서의 높이를 구해달라 했으니까 여기다가 20을 넣어줘 이 얘기네요. 그럼 20을 넣어주시면 여기다 20 넣으면 400 20 넣으시면은 900 20은 못 넣을 게 없고요. 이렇게 생겼네. 그럼 요렇게 날아가면 이거 200이니까 이거 계산하면 300 300은 2분의 600이니까 거기서 요렇게 빼시면 정답 나오겠네요. 정답은 요 놈이고요. 2로 한 번 더 약분되는 거 보이죠? 그럼 얼마야? 75m가 되겠네요. 넘어갑시다. 10번이에요. 지금 문제 읽어보면 fx에 이렇게 주어져 있고 반복이네. 4칸마다 반복. 그 얘기는 0부터 4까지의 그림이랑 여기로 갈까? 8부터 12까지의 그림 뭐 이거 다 같겠죠? 여기에 그려지는 4칸의 그림과 여기에 그려지는 4칸의 그림이 똑같아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9가 있을 거고 11이 있지 않겠습니까? 요 9부터 11까지 그려지는 그림이랑 1부터 어디까지? 3까지 그려지는 그림도 당연히 동일하겠죠. 이해되시죠? 지금 이거.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요 놈은 인테그랄 1부터 3까지 fx의 dx로 봐도 전혀 무방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될 것 같아. 그럼 이제 끝났네요 선생님. fx는 나와 있으니까 지금 2에서 끊어져 있잖아. 그럼 지금 요 함수를 끊어서 계산하란 얘기야. 이거 지울게요. 끊어서 잠깐만 그냥 하자. 끊어서 그냥 계산하란 얘기야. 인테그랄 1부터 2까지는 누굴 적분하고 그치? 4x-2 이놈을 적분하고요. 그 다음에 2부터 3까지는 얘를 적분할 건데 적분하기 전에 a 값을 먼저 결정합시다. 쌤 어떻게 해요? 연속이라 그랬잖아. 여기다 2를 넣은 거랑 여기다 2를 넣은 게 같아야 되겠죠. 여기다 2를 넣으시면 6 나오죠. 밑에다가 2를 넣으시면 요렇게 나오네. 그럼 a 값이 마이너스 6인 거 맞죠 여러분들? a 값이 마이너스 6입니다.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6을 넣어서 생각을 할게요 여러분들. 요렇게 되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6 넣었으니까. 그럼 이제 이거 계산만 해주시면 돼. 얘부터 계산합시다.
이거 어떻게 돼? 2x제곱 마이너스 2x 1, 2 더하기 마이너스 3분의 1 x 3승 더하기 x제곱 더하기 6x 2, 3 요렇게 되는 거야. 그럼 계산을 좀 해주시면 2를 먼저 넣읍시다. 2를 넣으면은 8에서 4 뺀 거고 1 넣으면은 2에서 2 뺀 거니까 0이죠. 그 다음에 3을 넣읍시다. 마이너스 9 여기다 3 넣으면 플러스 9 더하기 18 마이너스 2를 넣으면은 마이너스 3분의 8 더하기 4 더하기 12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 그럼 계산 빨리 해주시면은 얘는 4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는 18이잖아요. 그 다음에 플러스 이거 전개하시면 3분의 8에다가 이게 16이니까 마이너스 16. 그럼 얘랑 날라가면 2는 3분의 6. 그럼 두 개 더해주시면 3분의 얼마야? 14. 얘는 3분의 12. 두 개 더해주시면 3분의 26이다. 이렇게 나오겠네. 정답은 4번이고 별 의미 없는 문제예요. 넘어갑시다. 11번입니다, 여러분들. 1보다 큰 자연수 n에 대해서 x의 범위는 요렇게 나와 있고요. fx가 요렇게 나와 있어. 쫄지 마요. 그냥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여기 밑을 똑같이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 밑에 있는 요 n을 n제곱이라고 쓸게요. 쌤, 네 맘대로 n인데 n제곱이라고 써도 돼요? 당연히 안 되죠.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써주시면은 이거 내려갈 수 있다는 건 알고 있죠? 얘는 2로 내려가고 얘는 역수로 내려가니까 사실상 없는 거잖아. 요렇게 쓰셔도 상관없겠죠. 좋아. 그러면 우리가 그 로그 그 계산 법칙을 이용하면 로그에 n제곱 두 개가 더해져 있을 때는 진수끼리 곱하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요렇게 되는 거고 얘가 fx인데 요 fx가 몇 이하가 되도록 하는 0 이하가 되도록 하는 걸 구해달라는 얘기예요. 그거 만족하는 n의 최소값을 구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천천히 하시면 되죠. x제곱 3 빼기 x 잠깐만 하기 전에 요 마이너스 2분의 1은 절로 넘길게요. 그 다음에 이거 우리 지수 로그 정의 이용하면은 요렇게 바꿀 수 있죠. 너네 기억이 안 날까봐 내가 좀 무섭다. 요렇게 바꾸실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괜찮아? 그럼 얘는 그냥 n이죠. 그럼 이제 이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돼요. 이 그래프는 0에서 접하고 3에서 만나고 최고치 한계수 음수입니다. 그럼 요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려지는 범위는 어디부터 어디야? 얘 때문에 0부터 3까지만 그려지는 겁니다. 구멍 뚫어놓고 요렇게 그려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얘가 이게 검정색인데 요 n이 항상 더 위쪽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 큰 거니까. n은 뭐 요 정도에 있으면 되는 거고. 그럼 당연히 느껴지겠지만 요 점선보다 위에 올라가시면 되죠. 요 점선은 요거 비율관계 이용해 보시면 2인 거 아시죠? 일단 2를 넣어 보시면 4네요. 요 값이 4가 나와. 그 얘기는 n이 4보다 더 커야 된다. 근데 여기 등호 있으니까 딱 같아지는 건 상관없겠지. 그럼 최소값은 4가 되겠네요. 넘어가면 12번이에요. 지금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입니다. 속도예요. A와 B에서 움직이는 방향이 바뀌어. 속도가 부호변화해. 여기까지 이해하시지? 그랬을 때 0부터 B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해달라는 거네. 그럼 속력을 정적분하면 끝나겠구나. 그럼 일단은 이 친구의 부호변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인수분해를 하고 싶으셔야 되고 인수분해가 너무 잘 된다는 것도 금방 느껴집니다. 그 우리 함수가 어떻게 생겼다는 얘기야. 요렇게 생겼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라는 걸 쉽게 알 수 있고요. 운동 방향이 1과 3에서 변화하는 거죠. 0 이후로 관찰하는 거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면 A 값이 1이라는 거구나. 순서가 지금 1, A, B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얘가 1이고 얘가 3이라는 거고 문제에서는 0부터 3까지 움직인 거리니까 이게 지금 속도인데 속력을 정적분하면 되는 거니까 사실상 넓이를 구해달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야. 0부터 3까지. 이해되시죠? 그럼 요거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잘 모르는 친구들은 이거 싹 다 전개해가지고 0부터 1까지 이거 분명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 센에서. 이거 다 전개해서 0부터 1까지 적분 계산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 다 전개해서 1부터 3까지 적분 계산한 다음에 이건 음수일 때니까 부호만 반대로 해주시면 되겠죠. 음수가 나오겠죠. X축보다 아래, T축보다 아래에 있으니까. 그렇게 하셔도 좋은데 고민이 되네. 그냥 계산을 막 보여줄지. 계산 막 보여주는 거는 시중 해설집에서도 잘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해 보시고요. 요거는 공부가 좀 된 친구들은 요렇게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혹시 이게 된다면 요 면적을 좀 계산해 볼 거예요. 0부터 1까지 t 빼기 1, 그 다음 여기 t 빼기 3인데 내가 얘를 어떻게 볼 거냐면 요 가운데가 2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요런 변형을 좀 시도할 거예요. 요렇게 쓸 거야. 쌤 근데 여기 뒤에 마이너스 3 써야 되는데 맞아. 이렇게 쓰면 돼. 그러면 얘는 2분의 1 선대칭이고 얘는 2분의 1 점대칭이거든? 정확히는 2분의 1, 0점대칭? 그 얘랑 곱하면 점대칭이 돼. 2분의 1, 0에 대해서. 그러면 가운데가 2분의 1이잖아? 그럼 점대칭은 적분하면 0이 된다고 배웠기 때문에 얘가 사실상 없는 거야. 아, 그러면 내가 실제로 계산하는 형태는 난 이렇게 계산합니다. 아, 여기 없네. 그럼 얘랑만 계산하면 되는데 머리로 또 그리는 거야. 이거 0과 1?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들. 0과 1. 이거 음수니까 0과 1.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야. 사실상 요 면적이 이 적분값이랑 같다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들 공식 알고 있잖아. 몇 분의 6분의 간격의 세제곱 1, 최고차항계수의 절대값 2분의 5를 여기다 곱하시면 이게 그냥 적분한 거야. 이거 전개하는 것보다 훨씬 당연히 더 빠를 수밖에 없어. 쌤 이번에는 여기도 한번 해볼게요. 여기. 쌤 얘는요. 인테그랄 1부터 3까지 요 친구 t의 t 빼기 1, t 빼기 3입니다. 여기가 1이랑 3이죠. 그럼 얘는 그대로 놔두고 여기를 변형하시는 거예요. 쌤 어떻게 변형할 거예요? 가운데가 몇이야? 2죠. 그럼 내가 얘를 일부러 이렇게 보는 거야. 원래는 t밖에 없었잖아. 근데 여기를 좀 좁다. 잠깐만요. 좀 좁으니까 얘를 뒤로 좀 보내. 얘를 뭐라고 쓸 거냐면 t 빼기 2 더하기 2라고 쓸 거야. 그럼 원래 식이랑 변형 없는 거죠. 원래 t가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잘 들어. 얘는 2에 대한 선대칭이고 쌤 왜 선대칭이죠? 혹시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 있을까? 1, 3 가운데가 2니까 선대칭. 그 다음에 요 부분 얘는 2,0 점대칭. 그럼 점대칭이랑 선대칭이랑 만나면 점대칭이 돼. 근데 점대칭은 적분하면 0으로 사라진단 말이야. 그럼 누구만 남는다는 얘기야? 2만 남는다는 얘기야, 내 얘기는. 그러니까 나는 이거 계산할 때 그냥 이거네. 그럼 요것만 계산하시면 되겠네. 그럼 이건 어떻게 생긴 거지? 요렇게 생겼고 1, 3에다가 최고차 한계수가 2인 거고 여긴데 당연히 이거 음수가 나오겠죠. X축보다 T축보다 아래쪽에 있으니까. 근데 나는 넓이를 원하는 거니까 그냥 절대값 씌우면 된다고. 그럼 계산합시다. 6분의 그냥 넓이를 계산하시면 된다고. 6분의 요 간격이 두 칸이죠. 두 칸의 세제곱. 그 다음에 최고차 한계수 2를 곱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약분되니까 얘는 3분의 8이 나와요. 그럼 12분의 5랑 얘가 12분의 5죠. 3분의 8이 12분의 32인 것 같아. 그럼 12분의 37이니까 정답은 1입니다. 요거는 수업을 한번 해야겠다. 내가 가기 전에. 이해되시죠? 일단 이거는 이해를 좀 시켜드릴게 제가. 13번입니다 여러분들. 문제를 읽어보면은 양수 x에 대해서 어떤 그래프가 있고요. 이 그래프가 요 놈보다 항상 위쪽에 있도록 하고 싶대요. 그 얘기는 요거잖아요. xn 더하기 1 마이너스 n 빼기 3. 이 그래프가 얘보다 위쪽에 있어? 이렇게 되고 싶다는 얘기네. 그걸 만족하는 자연수의 범위를 이렇게 했을 때 뭐 두 개를 곱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정리를 좀 할 건데 이거 기울어져 있는 직선이잖아. 기울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랑은 잘 비교 안 한다 그랬죠. 요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적절하게 그래프 분리를 스스로 해내는 거야. 그 다음에 너무 쉬워. x가 0보다 클 때, 양수일 때만 지금 성립한다 그랬기 때문에 이랬을 때 요 식이 항상 성립한다는 얘기는 요 놈의 최소값이 얘보다는 크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놈이 어디서 최소값을 갖는지가 궁금해 안 궁금해? 궁금하죠. 근데 이거 열린 구간이죠. 열린 구간의 최소값은 무조건 어디서 갖는다고 배웠어? 극소에서 갖는다고 배웠어. 그래서 그냥 극소를 찾으시면 돼요. 그럼 이제부터 요 함수를 fx라고 부르겠습니다. fx 안 썼죠. 그럼 저 함수의 극소를 좀 찾아볼 거라서 당연히 도함수를 찾아보셔야 돼. 도함수를 구해보시면 요렇게 되는 거고, 부호배나 보실 거죠? 요렇게 되는 거죠. 그럼 잘 들으세요. 이제 헷갈리지 말고 n 있다고. 야, n은 자연수야. 얘는 항상 플러스란 얘기야. 얘는 부호배나 해 안 해? 안 해. 그 다음에 너네 x, n승 대충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 홀수면 이렇게 생겼고 짝수면 이렇게 생겼단다. 쌤 근데 1이 둘 다 이렇게 생겼잖아. 1이. 그리고 잘 들어. x가 0보다 클 때만 생각할 거기 때문에 요런 데는 없다고 보시면 돼. 이런 데는 없어. 그럼 1이 이렇게 지나간다고 쳐봐. 1이 이렇게 지나갈 거라고. n이 홀수일 때 짝수일 때 상관없이. 어쨌든 요렇게 만날 거 아니야. 그럼 요 지점에서 부호배나 해 안 해? 하네. 그리고 잘 들어. 곡선이 위에 있으면 플러스고 1이 위에 있으면 마이너스죠? 맞뿌리지. 이게 1이잖아. 이것도 맞뿌리지. 아 그럼 요 지점에서 요 함수는 극소값을 갖는 거지. 내 말 이해했어요 여러분들? 다시 극소 지점은 뭐야? 부호 변화가 맞불로 바뀌는 지점이야. 얘는 부호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바뀌지가 않아. 그럼 얘를 확인해야 돼. 이것도 인수분해해도 되지만 인수분해하지 말고 이걸 그리라고. x, n승. 이렇게 생겼거나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근데 나는 0보다 오른쪽만 볼 거니까 여기를 보지 말란 얘기야 내 얘기는. 그러니까 지금 좀 더 예쁘게 내가 써드리면 노파심해. 이렇게 생겼단 얘기야. n이 홀짝이랑 상관없이. 왜? 요 오른쪽 모양은 다 똑같이 생겼잖아 이게. 이해돼요? 그 다음에 1이 이렇게 지나갈 거란 얘기야. 이게 1이야. 그럼 지금 요 지점에서 만났잖아. 근데 곡선이 위에 있으면 플러스고 얘가 위에 있으면 마이너스니까 맞불로 바뀌었다고 여기가. 이 맞불로 바뀐 지점이 극소 지점이잖아. 원래 함수 입장에선. 그럼 당연히 여기를 찾아보고 싶어 안 찾아보고 싶어? 찾아보고 싶은데 너무 쉽잖아. 얘가 만나는 점이 뭐야? x n승이랑 1이랑 같아지는 지점이고 그때는 x값이 1일 때잖아요. 아 그래서 요 fx라는 함수는 1에서 극소를 갖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값은 1 넣었을 때 함수값이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1을 넣어주도록 합니다. 1에 이것은 1이죠. 여기다 1 넣으면은 요렇게 되는 거고 얘가 n 빼기 3 이상이다. 미안해 이상이 아니고 크다. 요거 풀어주면 정답이 나오겠지. 그럼 계산해 주시면 여기다 계산합시다. 마이너스 n제곱 마이너스 3n n제곱 마이너스 3n 요거 넘어오시면 마이너스 2n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럼 요거 풀어주시면 n은 0과 2 사이가 되는 거라서 등호는 없는 거고 요게 우리 문제 정답이고 이 두 개를 문제에서 곱해달라 그랬으니까 정답은 3번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좀 이상해. 자연수인데 여기가 0 막 이래가지고 끊겨가지고 14번부터 다시 갈게요. 다음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식을 만족합니다. 뭐 요런 거 많이 봤죠? 두 가지 행동을 해야 됩니다. 일단 0 대입하는 행동이랑 미분하는 행동. 근데 0을 넣어보면 여기다 0 넣어볼래요? 0 나오죠? 여기다 0 넣어보면은 이게 0이면 전체 0인 거 아시죠? 0은 0이다. 의미 없는 식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요거 0 넣는 행동을 할 필요 없고 무슨 분을 해보면 된다는 얘기야? 미분을 해보면 된다는 얘기야. 근데 미분을 할 건데 요 안쪽에 들어가 있는 식이 x랑 t랑 섞여져 있잖아요. 그럼 내가 무슨 리하라 그랬어? 분리하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분리할 겁니다. 3 요 놈이랑 이렇게 곱한 거랑 요렇게 곱한 거를 따로따로 쓸 거예요. 그럼 괄호 이렇게 써주고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쭉 쓰시면 돼요. x 빼기 t랑 얘랑 먼저 곱한 거 fx dt입니다. 더하기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x 빼기 t ft dt. 원래 요 형태도 x랑 t를 더 분리시키는 건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미분한 공식을 외웠거든. 여기를 가려달라 그랬잖아. 그래서 여기만 내가 좀 분리를 좀 시킬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써볼게요. 2x제곱 fx는 3에다가 요쪽을 분리할 건데 요거는 x로만 돼 있는 거지 t 변수가 아니잖아요. 그럼 미리 fx를 빼도 되고요.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x 빼기 t dt를 쓸 건데 잘 들어. 여기를 먼저 연산을 좀 할 거예요.
그 여기를 연산하시면 빨간색으로 잠깐 쓸게요, 여러분들. 요거 연산하면 어떻게 돼? t에 대해서 적분하는 겁니다. 그럼 요거 적분하시면 요거 적분하면 뭐가 되겠어요? xt가 되겠죠? 그 다음 마이너스 t제곱이니까 이건 그냥 여러분들이 하시던 대로 마이너스 2분의 1 t제곱이라 쓸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x 넣고 0 넣고 뺄 건데 t자리에 넣는 거예요. t자리에 x를 넣으면 x제곱에서 2분의 1 x제곱 빼는 거니까 이렇게 나올 거고 0 넣으면 0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를 열심히 계산하면 2분의 1 x제곱이란 얘기야, 여러분들. 이거 이해할까? 좋아. 그 다음 더하기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x 빼기 t에 ft dt 이렇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럼 내가 지금부터 어떤 계산을 좀 할 거냐면 이렇게 좀 정리할 거예요. 보니까 이게 뭐야? 2분의 1 x제곱에다가 fx를 곱한 건데 앞에 어차피 3 곱해져 있잖아. 그럼 내가 요 부분만 왼쪽으로 넘길게. 왼쪽으로 넘기면 좌변은 이렇게 바뀌죠? 이해될까요? 그다음 우변은 3 곱하기 요 빨간색이 남겠죠? 3 곱하기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x 빼기 t ft dt 이게 남았을 거예요. 보기 안 좋으니까 2를 좀 곱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여기다 6을 써놓겠습니다. 2를 곱해서. 이렇게가 일단 요 식을 간단하게 정리한 거야, 지금. 여기가 복잡했었는데. 그럼 이제 미분할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미분합니다. 앞에 거 미분 놔두고요. 뒤에 거 미분. 그 다음 요거 미분하면 6 쓰고 인테그랄 요 부분만 가리라고 했던 거 기억나셔야 돼. 요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여기서 이제 똑같이 0을 넣는 행동을 할 건데 0을 넣어보면 다 0 나오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요. 미분해도 되긴 하는데 이 식이 워낙 복잡하거든요, 여러분들. 그럼 미분 한 번 더 하면 더 복잡해지겠지. 왜냐면 이게 곱함수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미분은 안 하겠습니다. 선생님,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죠? 문제에서 다항함수란 말이 있었단 말이야. 그럼 내가 어떤 다항함수에 대한 항등식이 나왔을 때는 최고차랑 그놈의 개수를 먼저 결정해달라 그랬어요. 그럼 결정을 어떻게 하신다고 배웠냐면 여러분들이 fx를 적당하게 이렇게 돌아. 뒤에는 뭐가 더 있어도 된다. 근데 n 차이고 최고차 함계수가 a 정도로 생각한 다음에 넣어보라 그랬죠, 여러분들? 기억나셔요? 그럼 여기다 넣어보면 어떻게 돼? 2x ax n승 더하기 x제곱 미분한 거 써보면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요거 적분한 것만 잠깐만 생각해 볼게요. 요거 적분하시면 되겠죠. n 플러스 1분의 a의 x의 n 플러스 1. 왼쪽 오른쪽이 항등식,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이 같은 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차수랑 최고차항도 같아야 돼요. 최고차항 개수도 같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 볼게요. 요 놈의 최고차는 xn 플러스 1이고 개수는 2a죠. 얘는 여러분들 an이지. 그 다음에 요 놈은 어떻게 되는 거야? n 플러스 1분의 6a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좌변 우변 보면 알겠지만 다 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a는 0이 아닙니다. 최고차항 개수이기 때문에 a로 약분해 주시면 요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n 플러스 2랑 n 플러스 1이랑 곱하면 6이거든요. 그럼 요거 인수분해 하셔도 되고요. 다 전개해서. 아니면은 연속돼 있는 자연수잖아. 이게 한 칸 차이니까. 곱해가지고 6 되는 거는 3, 2밖에 없죠. 따라서 n 값이 몇이었던 거야? 1이었던 거야. 그럼 fx는 1차 함수인데 잘 들어요. 미분해서 2 넣었더니 4? 여러분들 1차 함수는 미분하면 무조건 무슨 기가 남아? 기울기가 남기 때문에 요 4가 사실상 기울기라고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4x 더하기 k꼴이다. 요 정도가 지금 fx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아직 안 끝났어요. 여러분들 이거 계산이 좀 많아. 여기다 넣어봅니다. 이제 여기다 2x를 곱하시면 되겠죠. 8x제곱 2kx 더하기 이건 4죠. 4x제곱은 6 곱하기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ft의 dt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제 한 번 더 제가 미분을 할게요. 요거 미분하시면 여러분들 이거 더해주시면 12x제곱인데 그거 미분하면 24x 더하기 이거 미분하면 2k죠. 이거 미분하면 요렇게 되는 거고 fx가 누구라고 내가 설정해놨어? 4x 더하기 k라고 설정해놨기 때문에 요렇게 둘 수 있어요. 그럼 암산합니다. 6k랑 2k랑 같아야 돼요. 그럼 k 값이 몇이란 얘기 여러분들? 0이란 얘기지. 그 얘가 없기 때문에 fx가 그냥 4x였던 거야. 거기다 7을 넣어주시면 정답은 28이죠.
계산이 많이 복잡합니다, 여러분들. 잘 뚫어냈으면 좋겠고요. 넘어가시면 15번이에요. 문제 쭉 읽어보시고 위치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속도, 가속도 이거 미분하고 한 번 더 미분한 건 아시고 계시죠? 근데 문제에서 알파란 놈에서 만나고 일단 이것도 정보야. 왜냐면 여기다 알파 넣고 여기다 알파 넣어도 간다는 얘기야. 왜냐면 위치가 똑같아야지 만날 거 아니야. 미분에서 알파 넣어도 같고 이거 두 번 미분 이거 두 번 미분해서도 알파 넣어서도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나조건에서 뭐 이런 식이 주어져 있고 그냥 계산 문제예요. 나조건부터 이용하도록 할게요. 그럼 일단은 미분한 거 이거 여기다 다 써놓을게요, 여러분들. 내가 빨간색으로. 요거 V1 같은 경우는 한 번 미분하면 되는 거니까 3t제곱 더하기 2at 더하기 5. V2 같은 경우에는 요거 미분하시면 되니까 요렇게. 이해되시죠? 가속도는 한 번 더 미분하면 되니까 이렇게 되고 이것도 한 번 더 미분하면 되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세요? 그럼 일단 요거부터 이용할게요, 여러분들. 여기다 4 넣으셔야 되겠지. 그럼 쓰자. 24 더하기 2a. 얘는 그냥 무조건 2로 고정이지. 마이너스 2. 얘가 지금 12라고 나한테 알려준 겁니다. 여기까지 가능하시죠? 그럼 2a라는 거는 이거 계산하면 22인데 넘어가면 마이너스 10인 것 같은데 a 값은 마이너스 5라고 알았네. 아, a 값은 마이너스 5라고 알았습니다.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10이라 써놓을게요. 이것도 마이너스 10 이렇게 써놓을게요.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그 다음 아직 안 끝났어요, 여러분들. 알파를 좀 찾아야 되거든? 근데 요거 가지고 찾으면 되겠죠? 왜냐면 이제 가속도는 다 알아요. 가속도에다가 알파를 넣으면 같아진다는 얘기니까 이 두 놈이 같아질 때를 좀 찾아보면 되고 그 6t 빼기 10이 2랑 같아지려면 암산되고 있지. t 값이 2인데 그게 알파였단 얘기예요. 아, 그럼 알파는 2네. 그럼 여기는 2고 여기는 3인 거야, 여러분들. 여기까지 괜찮지, 여러분들? 그럼 아직 안 끝났어. 결론적으로 x1, 2, x2에다가도 3을 넣을 건데 넣어서 완벽하게 계산을 하려면 b랑 c랑 a를 다 찾아야 돼. 물론 a는 지금 찾아놨습니다. 마이너스라고 아는 상태예요. 그러면 bc를 이제 찾으러 가야 되겠지. 여기를 좀 지워주도록 합시다. 그럼 bc는 어떻게 찾냐? 여러분들 요 정보 안 이용해 먹었잖아. 알파가 지금 2라고 알고 있거든? 그 여기다가 2는 거랑 여기다가 2는 게 뭐 해야 돼? 같아야 됩니다. 레이저로 쓸게요. 여기다 2를 넣습니다. 12 마이너스 20 더하기 5 얼마냐? 마이너스 3 맞나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은 여기다가 2를 넣은 거 4 더하기 b랑 같아야 되기 때문에 b 값이 마이너스 7 나오네. 이해되세요? b 값은 마이너스 7이에요. 뭐 계산하고 있는데 뭐 이해 안 될 거 없죠? 2t 빼기 7이 된 겁니다. 여기 빼기 7이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c를 결정하셔야 돼요. 쌤, c는 어떻게 결정해? 만난다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2 넣고 2 넣은 것도 같아야 돼. 위에다 쓰자. 위에 여기다가 2를 넣으시면 8 얼마야? 2를 넣으시면 마이너스 20 10 2를 넣으시면 4 마이너스 14 더하기 c. 어우 힘들어. 계산하면 얼마니 이거? 마이너스 2인가요? 그럼 이 마이너스 2랑 얘랑 같아야 되는 건데 얘가 지금 마이너스 10이니까 c는 8이면 되겠네. 아, 너 8이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끝났습니다. 이거는 알파를 넣은 값인데 아까 알파를 넣은 게 얘죠. 알파가 2니까. 일단 요거는 마이너스 2라고 나오는 거고 빼기 3 대입한 걸 빼시면 되는데 여기다가 3을 대입해야 되겠지? 그럼 9 마이너스 21 더하기 8 그러면 얼마야? 17에서 20을 뺐으니까 마이너스 4. 아, 그럼 얘가 마이너스 4니까 빼버리면 요렇게 되는 거고 더해주시면 정답은 1번이다. 요렇게 나오는 겁니다. 넘어가면 16번이에요, 여러분들. 문제를 쭉 읽어주시고 요거 올림포스 본 친구들은 본 적이 있는 문제가 돼야 됩니다. 아, 이거 본 적이 있다. 그리고 원본보다 더 쉬워요. 그럼 여러분들 문제를 읽어봤을 테니까 요 얘기지. 지금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이라고 해봅시다. 여기까지는 그냥 요렇게 그려달란 얘기야. 요렇게 생겼어. 거기까지는 G랑 F랑 똑같은데 그 다음부터는 여기 나와 있는 요 F를 왼쪽으로 두 칸 오른쪽으로 두 칸 밀고
위쪽으로 6칸 밀어서 이렇게 갖다 붙이란 얘기입니다. 요 나조건에 있는 얘기가. 아, 그러면 gx를 잠깐만 그려볼 건데 요렇게 생겼겠네. 요렇게 또 나올 거고 얘가 3. 그 다음 또 요렇게 나올 거고 얘가 5. 마지막으로 요렇게 나올 거고 잠깐만 땡겨 올게요. 요렇게 나올 거고 얘가 7이다.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이해되시죠? 대략적으로. 그랬을 때 지금 문제에서 요 정적분을 구해달라는 얘기는 요 면적을 네가 한번 구해봐라 이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이 함수가 점대칭 함수니까 이런 애들이 다 점대칭이야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두 칸 간격으로 이게 지금 다 점대칭입니다. 요렇게 이것도 점대칭, 이것도 점대칭. 이해되세요? 요 모양이 복붙해서 여기, 복붙해서 여기, 복붙해서 여기가 된 거니까. 그러면 뭐 한 번에 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구해도 되지 뭐. 우리 원래 했던 대로 요 면적 계산해 볼 건데 요 면적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요렇게 자르세요. 그럼 지금 요 면적이랑 요 색칠한 데 있는 면적이랑 사실 같은 거거든. 그럼 여기 면적을 푹 퍼서 여기다 주면은 무슨 사각형이 돼버리는 거야? 이거 직사각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요 직사각형 넓이를 구하시면 되는데, 그럼 직사각형 넓이를 구하려면 요 가운데가 4거든? 4를 넣었을 때가 얼마인지가 되게 중요하잖아.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니까. 그럼 이 길이가 뭐냐면 4를 넣었을 때 함수값인데, 여러분들 여기 0이죠. 0,0이죠. 근데 지금 6칸씩 올리는 거예요. 요거 때문에. 그래서 2를 넣었을 때 6이 나와. 6칸 올려서. 그러면 4일 땐 몇이겠어? 그치? 4일 땐 어렵지 않게 1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요 라인이 12입니다. 그럼 얘도 필요하니까 구해놓읍시다. 6일 때는 뭐겠어요? 똑같이 6칸 올려서 18이 되시는 거예요. 그럼 암산합시다. 요 사각형 넓이를 구해보시면 돼. 2 곱하기 12니까 24. 이해됐지? 요쪽도 똑같이 요렇게 잘라서 요 직사각형 넓이를 구하시면 되겠지. 요쪽 부근이랑 요쪽 부근이랑 똑같을 테니까. 그럼 요렇게 잘라서 여러분들이 구해주시면 2 곱하기 18이니까 여기는 36, 24. 두 개 더해주시면 몇 나오는 거 여러분들? 60이 나오는 겁니다. 정답은 4번이야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그럼 17번은 내가 잘못 푼 줄 알았는데 답이 잘못됐어요. 답이 지금 17번에 3번으로 돼 있는데 5번입니다. 일단은 17번을 좀 보도록 합시다. 문제를 읽어보면 최고차 함계수가 1이고 f'2가 0인 2차 함수 fx가 있는데, 그럼 fx를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는 금방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왜냐면은 미분계수가 2에서 0이란 얘기는 여기가 대칭축이란 얘기라서 2가 요렇게씩 정리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요런 fx가 있는데 이 fx가 이런 식을 항상 만족하는 거고, 요게 이 n이란 값은 자연수입니다. 그 실수는 아니에요.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는 요런 어떤 정적분 값이 0 이상을 항상 만족한대요. 그랬을 때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르시면 되는데, 그냥 기억, 니은, 디귿에서 하라는 대로 좀 일단은 순차적으로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 그럼 일단 가볼 겁니다 여러분들. 일단 fx가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겼다는 거 쉽게 알 수 있죠. 아까 얘기했듯이 가운데가 몇이어야 된다는 얘기 여러분들, 2여야 된다는 얘기는 거고, 요 값이 지금 내가 K라고 좀 잡아준 겁니다. 2 넣었을 때 K죠 여기 보면. 근데 지금 F2가 음수냐 또는 양수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X축이 여기 있어야 되냐 아니면 여기 있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잠깐만 여러분들이 가정을 해봅니다. X축이 여기 있다고 잠깐만 생각을 해보자. 그럼 바로 모순 나오거든. 왜냐면 여기다가 3 같은 것 좀 넣어볼까? 인테그랄 4부터 3까지 fx dx가 0 이상이어야 돼. 근데 여러분들 얘가 0 이상이면 요건 알죠? 이건 몇 이하가 되는 거야? 이거 0 이하가 돼야 되는 거지. 이거 순서 바뀌었으니까. 그러니까 3부터 4까지 정분한 게 0 이하가 돼야 돼. 그럼 여러분들 어렵지 않은 게 지금 이렇게 그려놓으면 모든 값들이 다 양수거든요. 그럼 3과 4도 x축보다 무조건 위에 있기 때문에 요 면적이랑 똑같은 값이 정적분으로 나올 거 아니야. 그 음수가 될 수가 없죠. 아, 이렇게 x축이 밑에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요 k보다. 그럼 어느 쪽이 있어야지 가능성이 생긴다는 얘기야. 저 부등식을 만족할. 요렇게 생겨야지 가능성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잠깐 좀 크게 그릴게. 좀 대놓고 크게 그리자.
여기가 2고요. 여기가 지금 K인데 요렇게 생겨야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예를 들어가지고 4가 여기 있다고 치고 3이 뭐 요 정도 3이 한 요 정도 있다고 하자. 3이 여기 있고 한 4가 여기 있어 여러분들. 그럼 사실상 요 정적분이 음수면 되는 건데 요 면적이 요 면적보다 크면 되잖아. 이해되죠? 여기를 S1이라고 S2라 그랬을 때 S1이 S2보다 더 크면은 인테그럴 3부터 4까지가 음수가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4부터 3까지는 양수가 되도록 만들어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겨야지 가능성이라도 생긴다는 얘기야. 이렇게 생기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얘기는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는 2를 넣었을 때 값이 K인데 그건 무조건 음수가 되기는 해야 된다는 얘기죠. 기억은 맞는 말입니다. 일단 음수가 되셔야 돼. 선생님 그럼 니은은요? 니은은 내가 케이스를 이렇게 잡아 드릴게요 여러분들. 얘는 난 요렇게 보는 게 좀 불편하더라고. 4부터 3, 4부터 이게 방향이 역방향이잖아. 그럼 나 같으면 양변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할 거예요. 마이너스 곱하면 요렇게 바뀌는 거죠. 그럼 지금 요 마이너스를 어떤 역할을 쓸 거냐면 요 적분 구간을 바꾸는 데 좀 쓰겠습니다. 3부터 4고요. F는 뺄게요. 그 다음에 요것도 2부터 4예요. 지금 이거를 만족하냐 만족하지 못하냐 이거거든. 그럼 지금 예를 들어서 4가 여기 있다고 쳐볼래? 4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 4가 여기 있습니다. 4를 좀 여기 좀 가까이 할게요 여러분들. 잘 봐 이거. 4가 한 요쯤에 있다고 생각을 해볼 거고 그럼 3은 한 요쯤에 있겠죠 여러분들. 그럼 여기 나와 있는 3부터 4까지의 정적분이라는 거는 요 면적을 내가 S1이라고 했을 때 X축보다 내려가 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S1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선생님 그럼 지금 2부터 4까지는요? 2부터 4까지는 요 면적 있지. 요 면적의 부호반대가 나오는 거야. 그럼 요 면적을 S2라고 한다면 요 면적의 부호반대니까 이렇게 되겠죠. 근데 보면 알겠지만 당연히 여기가 S1이고 이게 S2야. S2가 더 크잖아. 그럼 지금 마이너스를 곱해버리면 당연히 얘가 더 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4가 요런쯤에 있을 때는 만족을 하네요. 요 그림을. 근데 4가 요렇게 생긴 게 아니고 요렇게 생겼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 4가 정확하게 어떻게 생겼냐면 요렇게 생겼고 쌤 4가 이렇게 생겼을 때 3이 이렇게 생길 수도 있나요? 그건 안 돼. 왜? 3부터 4까지 정적분이 얼마가 나와버려? 이거 양수 나와버리지. 근데 지금 아까 무조건 요 부등식 만족해야 돼. 다시 3이 요 정도 있으면은 3부터 4까지 이게 양수 나온다고. 근데 4부터 3까지도 양수가 나와야 된다니까. 얘가 양수란 얘기는 얘는 무조건 음수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따위로 생길 수도 없어. 그러니까 지금 4가 이렇게 양수 파트에 있으면 3은 무조건 어디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한 요거 좀 지울게요 이제. 여기 좀 이것만 잘 지워지나? 대충 지워지네. 한 3은 요쯤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요렇게.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럼 지금 볼게요 여러분들. 이것도 좀 엄밀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친구도 있을 텐데 잘 안 되는 친구도 있으니까 내가 요 면적을 S1, 요 면적을 S2, 요 면적을 S3 할게요. 요 3부터 2까지를. 그럼 얘부터 써봐. 쌤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3부터 4까지 정적분이니까 요 정적분인데 얘는 음수로 얘는 양수로. 그럼 어떻게 나와야 돼? S2는 음수로 S1은 양수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쌤 얘는요? 얘는 2부터 4까지잖아. 그럼 요 면적은 음수로 요 면적은 양수로 나와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죠. 여러분들 이게 똑같죠 여기랑. 근데 거기다가 뭘 더 뺐지. 그럼 당연히 얘가 더 작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맞아? 그럼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4가 어느 지점에 위치하든 간에 요 수식은 만족되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지? 물론 좀 더 엄밀한 친구들은 아까 3이 여기 있고 4가 여기 있을 때 아직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조건은 다 쓴 건 아니거든 여러분들. 여기 있을 때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지금 요 면적이 항상 성립한다는 걸 보인 것 뿐이고 왜냐면 4가 여기 있든 간에 여기 있든 간에 다 보인 것 뿐인데 지금 일단 그렇게 얘기하지 말자. 다시 4가 여기 있든 간에 여기 있든 간에 지금 요 부등식 만족하는 걸 보였죠? 그럼 당연히 요 부등식은 만족하겠죠. 이해되는 거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부등식은 만족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지? 그 다음 마지막 디귿인데 이게 중요해. 이 디귿을 풀려면 요 부등식을 만족하려면
대체 이 K라는 건 어떤 범위를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대략적으로 파악하는 방법을 본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이해해 볼게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4가 여기 있는지 여기 있는지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가. 그럼 대충 그냥 4가 한 요쯤에 있다고 칠게요. 그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일단 써야겠다, 여러분들. 이거 인테그랄 4부터 n까지가 항상 양수가 나와야 돼. 잘 들어봐. 4가 여기 있어. 지워. 이것도 헷갈려. 지워. 잠깐만 지워. 4가 만약에 한 요쯤에 있어요. 4가 한 요쯤에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4부터 n까지가 항상 양수가 나오려면 생각을 해봐. 4부터 5까지가 양수가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4부터 6, 7, 8은 면적이 더 더해지기 때문에 당연히 양수 아니에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요 얘기입니다. 요 부등식은 n이 5일 때 만족하잖아? 그러면 n이 5 이상일 때 모두 만족하게 돼요. 이해되시죠, 지금 이 말? 왜냐면 아까 한 번만 더 보여줄까? 4부터 5까지 면적이 양수야? 이게 양수야? 5를 넣었을 때 양수야? 그럼 6 넣었을 때랑 7 넣었을 때는 면적이 더 더해지니까 당연히 양수지. 이해됐지? 그래서 5일 때만 만족하면 5 이상일 때는 확인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럼 당연히 5 이상일 때 확인했으니까 4 이하일 때 확인하고 싶은데 4는 당연히 만족하지. 이게 0이니까 0 이상 맞잖아. 그러면 3, 2, 1인데 생각을 해봐. 4가 여기 있든 별로 안 중요해요. 그러니까 3이 여기 있다고 쳐봐. 그 안 중요하다는 게 이 니은은 풀면서도 느꼈어야 돼. 아까 이렇거나 똑같았잖아. 그럼 다시 3이 만약에 여기 있다고 쳐봐. 이건 무조건 만족하는 그림이라서 좀 웃기네. 다시 일단 이 그림에서 보여줄게, 여러분들. 3일 때 만약에 만족해, 여러분들. 3일 때 만약에 만족하면 이 그림은 만족하죠. 왜냐면 지금 요 면적이 음수니까 4부터 3은 양수가 나오겠죠. 3부터 4가 지금 음수가 나올 거니까. 내 말 이해하지? 이렇게 되면 지금 그림이 만족하는 건데 생각을 잘 해봐. 여기 이게 만족하면 2부터 4까지도 당연히 만족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요 면적만큼 더 더해질 거 아니야. 부호가 반대로. 그 다음에 3이 여기 있잖아, 여러분들. 3이 여기 있으면 대칭적으로 무조건 1이 여기 있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1까지도 무조건 요 부분이 음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만약에 양수면 이거이면 이거랑 이것도 자연스럽게 양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요 부분이 더 더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4가 이렇게 생겼을 때 n이 3 이하일 때도 확인을 해야 되는데 1, 2, 3을 다 확인할 필요 없이 몇에서만 확인하면 3에서만 확인하면 3 이하일 때는 다 만족한다는 걸 요 그림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 그럼 내가 잠깐만 써놓을게. n이 3일 때가 되잖아? 그러면 3 이하일 때 다 된다고. 4일 때 뭐 당연히 되는 거고. 선생님 근데 그거는 4를 요 정도에 위치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럼 4를 좀 바꿔볼까요? 4가 여기 있을 수도 있잖아요. 4가 여기 있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요. 야, 요건 더 쉬워졌어. 4가 여기 있으면 5, 6 이건 원래부터 애초에 양수니까 이건 당연히 성립하는 거고 이제 요 뒤를 볼 건데 3이 여기 있다고 칠게요. 잘 들으세요. 이 부등식을 만족하려면 3 넣었을 때 양수이려면 3부터 4까지는 음수가 나와야 됩니다. 그 얘기는 요 면적이 요 정적분 값이 음수가 나오려면 요 면적이 더 크면 되잖아. 그럼 더 크게 잡아줄 수 있겠지. 요 면적이 더 크게. 요 면적보다. 이해돼, 내 말? 그럼 봐봐. 만약에 만족했다고 쳐. 3일 때 만족했다고 쳐. 그러면은 2일 때랑 1일 때는 자연스럽게 만족하죠. 왜? 이 면적만큼 더 더해질 거라고. 선생님 음수인데? 적분 방향이 거꾸로니까 이게 더해진다고, 내 말은. 이해됐어, 이거 내 말? 그래서 내 얘기는 3일 때 만족하면 3 이하일 때 만족하는 거고 5일 때 만족하면 5 이상일 때 무조건적으로 만족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야? 요 문제의 포인트는 이 부등식을 막 다 확인할 필요는 없지.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어디랑 어디서만 성립하면 된다는 얘기야. 5와 3에서만 성립한다면 나머지 지점에서는 모두 성립할 수밖에 없다. 그게 제일 중요한 지점이겠습니다. 그거 가지고 어디 있어? 쉬웠네. 요 식이 fx는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k죠.
요거 가지고 요 K의 범위를 상정하시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여러분들? 그럼 실제로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5일 때 계산할 거예요, 제가. 5일 때 계산하자. 요것만 계산하면 사실상 이제 계산 문제야. 내가 요걸 되게 길게 얘기한 거야. 중요하기 때문에. 4부터 5까지. fx가 얘입니다.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k의 dx. 이거 적분하시면 3분의 1 x 빼기 2의 세제곱 더하기 kx인 건 아시죠? 요 그림은 이제 지울게요. 그럼 요거 적분 계산해 주시면 5 넣고 4 넣고 뺄 거 아니야? 5부터 넣어. 3분의 1에다가 5 넣으시면은 3의 세제곱이니까 27 이렇게 써놓을게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OK. 마이너스 4를 대입하면은 3분의 8, 4 대입하면 4K. 얘가 양수가 나오면 이걸 만족하면 5 이상일 땐 다 만족할 거라고. 6일 때 7일 때 볼 필요가 없다고. 그림적으로 확인했잖아. 그 얘 계산하시면 K에서 마이너스 3분의 19 플러스 3분의 19가 되는 거고, 요 놈에서 요 놈 빼면 K, 여기서 이것 빼면 3분의 19. 얘가 0 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K는 마이너스 3분의 19 이상이 돼야 된다. 요런 걸 먼저 알아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아까 얘기했지만 3일 때도 여러분들이 꼭 확인해 줘야 됩니다. 그럼 3일 때 확인합시다. 3일 때는 그냥 두 번 쓰기 귀찮으니까 여기를 3으로 바꾸면 되잖아. 여기 3으로 바꾸면 되죠? 이해되시죠? 여기다가 3을 넣을게요. 3을 넣으시면 3분의 1 더하기 3K에서 빼기 4를 대입하면 3분의 8 더하기 4K.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분의 7. 얘가 0 이상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K 값은 마이너스 3분의 7 이하가 되는 거라서 요 조건, 요 두 개 조건 때문에 K에 대한 범위가 마이너스 3분의 19부터 마이너스 3분의 7이라는 걸 쉽게 얻어낼 수 있습니다. 사실 난 요거부터 좀 먼저 얻어냈거든. 어쨌든 간에 요건 계산 과정이니까 쭉 지울게. 이제 마지막입니다. 쌤 구하고자 하는 게 뭐였죠? 얘였어, 여러분들. 그럼 얘는 요거 아까 부정적분하면 얘였죠? 그 다음에 4 넣고 6 넣고 빼면 되겠죠? 6 넣으시면 3분의 4의 3승이니까 64 6K 마이너스 3분의 8이죠. 4 넣으면. 그 다음에 4 넣으면 4K. 계산하시면은 3분의 56 더하기 2K가 되는 거고, 여기 나와 있는 요 친구의 범위를 여러분들이 좀 써보면 되는데, 요거에 대한 범위를 쓰려면 당연히 몇 K에 대한 범위가 필요하겠어? 그치? 2K에 대한 범위가 필요하니까 그냥 2배 하자. 2배 합시다. 마이너스 3분의 38 2K고요. 여기는 요렇게 쓰시면 되죠. 그 다음에 3분의 56을 더해보시면 되죠. 3분의 56을 여기다가 더해주시면 얼마야? 30 빼고 3분의 18 내지. 여기다 3분의 56 더하면 쓰자 그냥 3분의 18이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3분의 56 더하시면 3분의 46에서 42 이렇게 되겠네. 그럼 요거 약분하면 여기는 14 되는 거고, 이거 약분하면 6 되는 거라서 여기 나와 있는 요 값이 이 값인데 그것이 6과 14 사이가 정답이 되는 거죠. 정답은 디귿이고, 요게 지금 원본 문제가 있는데 원본이랑 거의 똑같아요. 아예 똑같아. 사실상 요 니은만 요 부등호 방향만 바꿨거든. 그래가지고 어쨌든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이고 5번이 우리 문제 정답입니다. 넘어가면 18번입니다. 문제에서 둘레의 길이가 11인 원 위를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원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랄랄랄랄라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문제 쭉 읽어보면은 5분 동안, 그리고 t는 분단이에요. 요 위치가 이런데 몇 번 만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여러분들 몇 번 만나는지 확인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같아지는 순간을 보면 되잖아. 같아지면 만난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이해하시지? 근데 잘 들어. 이게 원 위를 움직이다 보니까 그냥 단순히 같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내 위치가 뭐 1이라고 할까요? 근데 이 둘레가 11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럼 1이랑 12는 같은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 내 말 이해되지?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요 아까 1이랑 12가 왜 똑같아? 이 둘레가 11이기 때문에 이 놈의 차이가 11이 될 때마다도 만나는 거야. 사실 내가 실제로는 한 칸 움직였고 어떤 애는 12칸 움직였지만 이게 지금 원을 움직이는 거고, 그 원의 둘레가 11이기 때문에 1만큼 움직인 거랑
12만큼 움직여오는 거는 당연히 위치가 뭐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같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요건 요렇게 풀어주면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그냥 단순히 같다라고 두지 말고 이게 거리차인데 얘가 0이 되거나 11의 배수가 되는 순간에는 같은 위치에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아까 여기 2라고 해봅시다, 여러분들. 그럼 여기서 22를 더 가서 24를 갔다고 쳐봐. 얘는 그러니까 2배 더 빨리 간 거야. 아니, 그러니까 2배 더 빨리 갔다고 이상하다. 2바퀴 더 간 거야, 여러분들. 근데 어쨌든 같은 위치에 있는 거지. 이만큼 간 거. 24 간 거는 이렇게 한 바퀴, 2바퀴에서 같은 위치가 된 거라고. 그래서 요 놈의 거리차가 11의 배수가 될 때마다 얘네 두 놈은 만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요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이거 0에서 접하고요, 여러분들. 3에서 만나는 그림이니까 뭐 이렇게 생겼겠네요. 여기가 3, 이렇게. 그 다음에 5까지만 표현할 거예요, 여러분들. 5. 왜냐면 출발한 지 5분 동안이라 그랬으니까, 여러분들. 이해하시죠? 그리고 요 지점이 1이고 요 지점이 2겠죠. 비율관계를 따지면. 2를 넣어보면 여기 마이너스 4가 나오고 끝값인 5를 넣어보면 50이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잖아. 언제 만난다고? 이 값이 0일 때. 위치가 똑같겠죠. 그럼 여기랑 여긴데 얘밖에 안 되는 거지. 출발 후라 그랬으니까. 그럼 한 번. 그 다음에 11일 때 한 번. 22일 때 두 번. 총 3번 지금. 33일 때 4번. 마지막 44일 때 5번이라서 55부터는 요 범위에 없죠. 지금 50까지만 그릴 수 있는 거니까. 그럼 토탈 몇 개에서 만나는 거야? 그치? 5개에서 만나고 있기 때문에 5번 만난다 라고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아. 요거는 우리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개념이라서 약간 수원에 있는 삼각함수랑 좀 비슷하죠. 요건 좀 잘 기억합시다. 그러니까 만약에 둘레의 길이가 뭐 7이라 그러면은 여기가 7의 배수가 될 때마다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 배수의 의미는 양수만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여기가 마이너스 20이면 마이너스 11 뭐 이런 것도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어쨌든 이 배수는 음수 양수 개념을 뛰어넘는 것이고 결론적으로 요 둘레가 뭐 11 또는 7로 나온다면 당연히 두 개의 위치가 같은 0일, 그러니까 두 개의 차이가 0일 때도 만난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게 원 위를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이런 놈의 배수에서도 만난다고 볼 수가 있다는 거지. 요거는 좀 잘 해주세요, 여러분들. 어렵지 않지만 특이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넘어갑시다. 넘어가시면은 19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뭐 3차 함수가 이렇게 있고요.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요놈이 증가만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증가만 한다. 일단은 도함수의 부호 변화를 확인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건데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항상 증가만 한다는 거니까 요 도함수가 어떻게 생겼다는 얘기야. 이렇게 x축보다 떠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접하는 것까진 가능하겠죠. 그 얘기는 판별식이 몇 이하란 얘기예요, 여러분들. 0 이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판별식을 구해봅시다. n제곱 마이너스 4 ac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렇게 쓰시면 되는 거고 n값은 이거 얼마지 이게? 24니까 루트 24와 마이너스 루트 24 사이면 되는 거죠. 요거 풀어주시면 이해되시죠? 근데 문제에서 그걸 만족하는 자연수 최대일 때, 그러니까 요거 중에서 제일 큰 자연수일 때 이런 얘기지. 이게 대충 4점 얼마인 건 아시죠? 그럼 가장 큰 자연수 n값은 4가 된다는 거고 n이 4일 때 생각해 란 얘기입니다. 요 다음 문장부터는. 그럼 n에다가 4를 좀 넣고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요 fx는 x 3승 더하기 2x제곱 더하기 2x 빼기 4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돼 있는 거고 문제 쭉 읽어보면 이렇죠. f랑 g 역함수입니다. 그 다음에 요 놈으로 둘러싸져 있는 도형의 넓이고 요거는 동백에서도 했고 그 다음에 이거 센에서도 했고 천천히 해보시면 돼. 중요한 거는 이 g는 쓰지 않을 거란 얘기야. 대충 느낌만 좀 보시면 되거든요. 그럼 요 그래프를 좀 그려볼 거예요. 대충 그리세요. 0, 마사진하는 거 보이죠? 이렇게 증가하는 함수 하나 그려놓으시면 돼요. 이게 fx예요. 여기까지 가능하시지. 됐죠? 그 다음에 요 친구도 하나 그려놓으셔야 되겠죠, 여러분들. 요 친구는 여기가 마사거든, 아까 얘기했듯이. 요렇게 지나가는 함수입니다. 얘가
얘죠. 괜찮지? 그 다음에 잠깐만 생각을 해보시면은 역함수는 어떻게 생겼냐면 요렇게 생겼어. 이게 G야. 그럼 둘러싸져 있는 면적이 얘인데 이렇게 구하는 게 아니고 우리 어떻게 구하기로 했어? Y는 X를 도입해서 요 절반만 구한 다음에 몇 배 처리하기로? 2배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Y는 X를 빠르게 하나 그려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Y는 X예요. 요 빨간색이 Y는 X야. 그럼 여러분들 우리의 목적은 뭐가 되는 거라고? 아까 역함수가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잘 안되면 머리로 한번 이렇게 그려보든지 아니면 손으로 그려보든지 해서 요 면적을 구하는 건데 우린 어떻게 구한다? 요 면적을 2배에서 구하겠다. 요 정도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딱 보자마자 이렇게 하고 싶으셔야 됩니다. 요쪽 넓이 따로 구하시고요. 요쪽 넓이 따로 구하셔야 돼. 그러려면 어느 포인트들이 되게 중요해? 요 포인트, 요 포인트, 요 포인트들이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천천히 구해보시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여기부터 빠르게 한번 구해볼까요? Y는 X죠? 얘죠? 두 개 무슨 립하면 돼? 연립. 연립하시면, 연립은 할 수 있죠, 여러분들? 이거 두 개 직선인데,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여기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입니다. 그럼 요 면적은 끝났지. 이 길이가 몇이야? 4. 이 길이가 몇이야? 2. 4, 2, 8에다가 몇 배? 아, 미안해. 4, 2, 미안해. 뭔 개소리야? 4, 2, 8에다가 2로 나누면 되겠죠? 삼각형 넓이니까. 아, 그럼 일단은 요 삼각형 넓이는 4다라고 나온 거고요. 더하기 요쪽 부분을 내가 써드릴 건데 일단 써드리기 전에 여기를 먼저 좀 찾아야 돼. 그러면 Y는 X랑 요 친구랑 무슨 립해야 되는 거야? 연립해야 되는 거죠. 연립은 두 개 빼면 되는 거니까. 두 개 빼시면 얘인데 이거 딱 눈치 보면 알겠지만 몇 넣으면 성립해. 그쵸? 1 넣으면 성립하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인테그랄 여기 0인 건 아시죠? 0부터 1까지 직선이 더 위에 있습니다. X에서 요 친구를 뺀 놈을 적분하시면 정답이 나올 거예요. 그럼 써봅시다. X에서 요거 뺀 거를 천천히 쓸게요. 이렇게 될 거고 요렇게 되시겠네요. 그럼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4분의 1 X의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2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더하기 4X 0 넣고 1 넣고 빼고 1만 넣으시면 될 것 같아. 1 넣어주시면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여기가 괜찮죠? 그럼 계산을 해보면은 이거 8이고요. 그냥 요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4분의 3이고 마이너스 3분의 2. 그러면은 요거 마이너스로 묶어버려서 요거 요렇게 본다는 얘기입니다. 아이 뭐야. 어우 잠깐만. 마이너스로 묶어서 요렇게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럼 통분하시면 12분의 9 더하기 8이니까 여기 17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얘도 12분의 얼마죠? 여기다 12배 하시면 96 되는 거 맞나요? 거기서 17 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12분의 얼마야? 86에서 7 빼니까 79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여러분들. 맞아? 근데 이게 정답이 아니고 여기다 몇 배 해야 된다고? 요 반대편도 있으니까 2배를 하시면 정답이라서 정답은 6분의 79가 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